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헝다그룹 부채 규모와 함께 파산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버블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가 3천억 달러 하나로 360조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헝다그룹 내 자회사와의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피해가 어디로 확산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협력사만 해도 8,000개 업체가 있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나 레이먼 브라더스 파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통정리가 쉽고 중국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레이먼 브라더스 파산은 미국 금융시장 위기를 촉발시켰고 이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었는데요. 당시 부동산 관련 대출, 부채 담보부 증권, 그리고 신용 부도 스와프 같은 파생 상품이 판매되었기에 연쇄 작용이 일어난 것이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제2 리먼 사태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부동산 버블 관련 헝다그룹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헝다그룹 사태가 지금 중국의 부채 내관을 건드린 것인데요. 중국이 부채 관리가 어려워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마다 헝다그룹 보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 중 부채 문제를 중국 정부가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중국 경제의 약점 부채 문제가 위기로 확산될지 1차 검증이 될 듯합니다. 그럼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도대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최근 5년 동안 중국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45% 증가해 270% 정도 됩니다. 그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4%죠. 한국도 IMF 전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이런 모습을 중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파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21년 10월 6일 기사에서 중국 기업들의 부채에 관해 상세히 보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체는 중국 10개의 기업들의 부채 규모만 해도 2조 달러 이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부채 규모 상위 10개 기업들 중 9개가 부동산 기업이라고 기사는 보도를 하면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런 모습이 바로 과거 부채를 통해 성장한 중국 경제의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고 날카롭게 비판도 하고 있죠. 여기서 짧게 왜 이렇게 중국이 부동산에 집착을 했는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중국의 지방정부는 이제까지 부동산 회사들과 함께 부동산을 개발했었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지역경제를 돌려왔던 거죠.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데 인프라 구축, 보조금 등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즉 성장 동력의 핵심이 바로 부동산이었다는 것이죠. 기사는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과 인프라 기업들이 교량, 공항, 도로, 주택들을 건설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총생산을 올려왔고 이에 따라 금융위기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독일 토론 슈토이체 짜이뚱은 중국 건물에 시멘트가 바로 금이라고까지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모습은 이 시멘트 GDP가 생산해낸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건데요. 현재 중국은 투자가 중국 성장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산업에서만 전체 경제활동의 3분의 1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펌핑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경제 논리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위적인 펌핑을 통해 성장해 왔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체는 이런 모든 부작용의 모습이 이 10개의 최대 부채 규모를 가진 기업에 투시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10개 기업의 부채 규모 2조 달러 이 정도면요. 대충 생각해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3배 이상의 규모인 거죠. 정말 부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인 겁니다. 즉 헝다그룹만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국 경제 전체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바로 전 세계 투자가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 매체 R&D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매체는 최근 헝다그룹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다른 부동산 기업 역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 문제, 부동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문제는 더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도를 시작합니다. 현재 모든 관심이 헝다그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헝다그룹보다 규모가 작은 판타지아 홀딩스 역시 이자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아시아의 증시 상황을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현재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원 판타지아 홀딩스가 지불해야 할 이자는 2억 600만 달러였으며 또한 자회사는 대출 원금 1억 80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 매니지먼트 컨트리 가든 서비스에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중국 부동산 기업 시닉홀딩스의 신용 등급 역시 강등되었고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10월 중순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무려 2억 4,600만 달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기업은 헝다그룹에 비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이 기업들이 투자가들의 걱정에 기름을 붓고 있다 강조하고 있죠. 매체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에 서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이 말라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리파이낸싱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팔아 자본을 생성시킬 가능성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는 새로 짓는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출을 받는 길만이 파산을 막는다는 것인데요. 이제 대출을 해줘도 부동산 기업들이 이를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헝다그룹 위기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 하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의 규모만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일 언론들의 중국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판단은 바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이런 모습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즉 중국의 경제 성장은 바로 부채와 부동산 시장 거품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건데요. 독일 유럽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21년 10월 5일 기사에서 중국 성장의 성공 스토리는 부채 위에 만들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를 지금 돌리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이 전제된다 주장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매체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말을 의미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가짜 성장이 아닌 진짜 성장, 실제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 말을 뒤집으면 중국 성장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중국의 1인당 소득은 평균 유로존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며 미국에 비해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고 매체는 전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며 부채는 상상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죠. 즉 중국의 경제가 지금 부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헝다그룹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헝다그룹은 빙산의 일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중국 경제 체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